안녕하십니까. 5장 마지막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자료형 변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료형 변환이라는 것은 하나의 A라는 자료형이 B라는 형태의 자료형으로 변경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요. 자동형 변환, 말 그대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고요. 강제형 변환, 강제로 형 변환을 시키는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자동형 변환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형태의 변환, 그것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건 잠시 후에 제가 언급을 할 거고요. 자동형 변환 혹은 묵시적 형 변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다음에 강제형 변환, 강제라는 표현이 조금 무섭죠. 누가 강제로 형 변환을 시키냐면 프로그래머가 시킵니다.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상에서 명시적으로 형 변환을 요청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적 형 변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제 경험상으로 보면 이 명시적 형 변환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형태로 사용하셔도 문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자동 형 변환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일단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항연산자 대표적인 거 뭐가 있죠? 대입연산, 그 다음에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연산들이 있죠. 얘네들은 피연산자들을 갖다가 두 개씩 요구하는 연산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산자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특징을 지녀요. 뭐냐면 연산을 하고자 원하는 두 개의 피연산자가 자료형이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좀 덧셈 연산. 우리 입장에서는 1.3 플러스 1이라는 거 잘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사실은 더 컴퓨터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 플러스 1은 2.3이라고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죠. 컴퓨터는 이걸 계산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못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만 연산을 갖다가 시키면 연산을 못합니다. 얘는 이거를 갖다가 연산을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자, 얘는 더블형이죠. 얘는 인트형입니다. 자, 그러면 자료형을 갖다가 하나를 기준으로 일치를 시켜준 다음에 덧셈을 시켜버려요. 왜냐면 그냥 이대로는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이항연산자들의 피연산자들은 기본적으로 자료형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여기서 봐야 될 내용은 대입연산입니다. 대입연산의 경우에는 자, 피연산자가 하나는 대입연산자의 왼쪽, 또 하나는 오른쪽에 있죠. 기준이 되는 것은 왼쪽에 있는 애예요. 얘가 기준입니다. 자, 따라서 이걸 기준으로 봐서 오른쪽에 있는 피연산자가 자료형이 다르면은 이것을 왼쪽에 있는 기준에 맞춰서 형 변환이 그냥 자동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거죠. 예제를 볼까요? 여기 보면 int n은 5.25 상수 기본적으로 어떻게 인식됩니까? 더블로 인식이 되죠. 그러면 int 더블 틀려요. 그죠? 그러면 기준이 어디라고요? 왼쪽이 기준이다. 자, 따라서 더블형이 어떻게 변형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int형으로 변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즉 실수형 자료형이 실수형 데이터가 int형으로 변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이 소수부의 손실입니다. 그래서 5.25에서 0.25는 사라져버리고 얘는 얼마가 되느냐? 5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int n은 5다라는 문장으로 바뀐 다음에 자동 형 변환에 의해서 n이 5로 초기화되는 겁니다. 과정 이해되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대입연산. 왼쪽에 있는 건 더블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건 int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값의 표현 범위가 왼쪽이 넓습니까? 오른쪽이 넓습니까? 더블이 넓죠? 자, 기준은 더블이니까 int를 더블로 변경을 해야 될 텐데, 즉 형 변환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왜? 값의 표현 범위가 더블이 더 넓어요. 따라서 3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3.0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아주 이상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지금 보면 129는 int예요. 그렇죠? 자, 캐릭터 C는 말 그대로 캐릭터죠. 그럼 얘가 기준이니까 이번에는 int가 캐릭터형으로 변환이 발생해야 될 거라고요. 즉 4바이트 메모리 공간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정수가 1바이트로 변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정수형 데이터에서 정수형 데이터로 변경이 이루어질 때, 그것도 메모리 공간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이루어질 때 상위 비트의 손실이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129가 4개의 바이트 공간 안에 저장이 될 거라고요. 사실 4바이트까지 필요 없습니다. 129 표현하는데. 자, 아무튼
저장이 될 거고요. 뭐 상위 비트가 0이 되겠죠. 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1바이트 캐릭터형으로 변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앞에 3바이트를 그냥 뚝 잘라서 그냥 버려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은 것을 가지고 정수를 표현을 해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한 현상들. 자, 이 현상 자체를 사실 여러분들이 아주 세밀하게 이해하시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값의 표현이 넓은 범위로 변형이 될 때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있어서는 데이터가 손실이 되더라. 이것을 여러분들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AutoComb1.c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가져다 놨네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상황인데요. 자, 한번 컴파일 하고요. 자, 워닝이 2번 발생하죠. 어디 발생했는지 한번 확인하는 것도 공부가 됩니다. 자, 여기죠. 더블에서 인트형으로 바뀌게 되니까 트렁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잘려나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자, 이거 마찬가지로요. 지금 인트형을 갖다가 캐릭터형으로 변경하려다 보면은 트렁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여기선 발생 안 하죠. 왜? 메모리 공간이 4바이트인 정수를 갖다가 우리가 더블형으로 변형을 하기 때문에 넓은 데로 가는 건 문제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워닝을 띄워주지 않아요. 자, 실행 결과를 보면요. 자, 보시면 실수를 정수형으로 변환하다 보니까 소수부가 손실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3이라는 인트형을 더블형으로 바꾸니까 문제 내지 않아요. 자, 129를 갖다가 형변환시켜 봤더니 형변환이 되어서 봤더니 마이너스 127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들 사실 계산 가능하거든요. 한번 129를 갖다 4바이트로 표현을 하신 다음에 앞에 3바이트를 딱 끊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마이너스 127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도 많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데이터의 변경, 즉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묵시적 형변환 혹은 자동 형변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인데요. 정수의 승격이라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하면서도 많이들 모르는 내용입니다. 뭐냐면요. 자, 이 예제를 보도록 하죠. 제가 예전에 인트형 연산이 빠르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죠. 왜 그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캐릭터형 C1, C2 변수를 선언하고요. 캐릭터형 덧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3라는 변수를 초기화를 시켜주고 있는데, 자, C1과 C2는 캐릭터형 변수예요. 즉, 캐릭터형 변수 플러스 캐릭터형 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캐릭터형 정수는 인트형 정수로 승격이 됩니다. 즉, 캐릭터형 변수가 인트형으로 자동적으로 형변환이 되고요. 역시 얘도 인트형으로 자동적으로 형변환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덧셈 결과도 인트형이 되겠죠.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덧셈하고자 원했던 대상은 캐릭터형이기 때문에 얘가 다시 캐릭터형으로 형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C3로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현재 캐릭터형으로 일단 10, 그 다음에 C2가 20이라고요. 이 10과 20이 인트형으로 형변환이 됩니다. 자, 물론 값은 차이가 없겠죠. 넓은 데로 옮겨갔으니까 더해진 결과 30이에요. 이 30이라는 값이 다시 캐릭터형으로 변환이 됩니다. 정수형에서 정수형으로 변환을 하는데 30이라는 값은 캐릭터라는 변수 내에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30이 되겠죠. 이 30이 C3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트형이 아닌 다른 변수들, 캐릭터형 변수라든가 쇼트 이러한 형태의 변수들은 연산하는 순간 인트형으로 자동적으로 형변환이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정수의 승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이 과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얘네들을 다 인트로 선언해주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런 거 없이 그냥 덧쓰면서 바로 집어넣겠죠. 그래서 인트형 연산이 빠른 겁니다. 이런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캐릭터형 변수를 갖다 직접 덧셈해주지 않고 반드시 인트형으로 변환을 하느냐? 왜 그러냐면 정수형 연산 자체를 갖다가 단일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위한 겁니다. 뭐냐면 캐릭터형 변수, 인트형 변수,
덧셈, 우리가 볼 때,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볼 땐 덧셈하는 방법이 똑같죠. 하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바이트의 길이가 달라지면 덧셈하는 방식도 틀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캐릭터형 덧셈하는 방법, 인트형 덧셈하는 방법, 또 뭐 쇼트형 데이터 덧셈하는 방법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는 게 부담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자체가 성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수형 연산은 인트형으로 통일을 시키자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조금 말이 빨랐지만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역사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인트형 연산만 지원을 하는구나. 그래서 인트형 연산이 빠른 거구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자동 현변환이 발생하는지 이해 또 되셨죠? 자, 요거를 알고 모르고는 참 큰 차이를 지녀요. 자, 마지막 상황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플러스, 뭐 곱하기, 나누기, 빼기 이런 연산을 할 때도 왼쪽 오른쪽 피연산자의 자료형이 일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르면은 일치를 이제 묵시적으로 자동적으로 시켜주게 됩니다. 대입 연산자는 기준이 왼쪽이었죠. 무조건 왼쪽에 있는 피연산자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형변환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다릅니다. 왼쪽에 있는 피연산자가 기준이 될지 오른쪽에 있는 피연산자가 기준이 될지 그 기준을 잘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법칙은 있습니다. 뭐냐면 데이터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형변환이 이루어져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5.5 플러스 7을 하고 있습니다. 5.5 더블이에요. 그죠? 플러스 7. 7은 인트입니다. 더블을 인트형으로 변환을 시키는 것이 데이터의 손실이 최소화될까요? 인트를 더블로 바꾸는 것이 데이터의 손실이 최소화될까요? 얘가 인트가 더블로 바뀌는 것이 데이터의 손실이 최소화가 되겠죠? 따라서 인트가 더블로 바뀝니다. 어렵지 않죠? 3.14 F를 썼으니까 얘는 플로트형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5.25는 그냥 더블이죠. 누가 바뀌는 게 데이터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거죠? 플로트가 더블로 변경되는 것이 데이터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플로트가 더블형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